안녕하세요. 매스메이트 수학과학 전문학원의 홍순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택과목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이렇게 두 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할 거고요. 확률과 통계를 먼저 보도록 할 거고 미적분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전형적인 이항 정리 문제죠.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구승의 개수를 물었고요. 결국 몇 개의 괄호? 5개의 괄호 중에서 x세제곱을 몇 번 꺼내야 x의 9제곱이 되느냐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5개의 괄호에서 3개의 괄호, 5개의 괄호 중에서 3개의 괄호에서 x세제곱을 꺼내면 x세제곱이 3개 나올 거고 그리고 3이 2개가 나오겠죠. 얘가 x 9제곱이 될 것이고 개수를 물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쓴 거고 실제 개수는 저 x 9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곱이 되겠죠. 5시 3은 10이고 3의 제곱은 9니까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계속 가봅시다. 24번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4천 이상의 홀수. 자, 24번 문제에 기본적으로 그냥 5개의 수 중 4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제약 조건이 2가지가 있죠. 4천 이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수다. 따라서 4천 이상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 아니면 5의 2가지 경우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자리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5개의 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 6 곱하기 25가 될 거고 150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계속 가봅시다.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코로나 시절이라 그런지 마스크로 문제가 나왔네요. 총 14개의 마스크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에 밑줄을 칠 필요가 있죠.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으로 푼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사건으로 풀지 그냥 풀지는 사실 적어도가 있느냐 없느냐보단 내가 어떤 상황을 세는 것이 더 편한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에서 의해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기는 해요. 어찌됐든 총 14개의 마스크 중에서 몇 개의 마스크를 골라요?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낸다 그랬으니까 14C 3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14, 13, 12 곱하기 3, 2, 1이 될 것이고 3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의 수, 확률을 계산할 때는 나온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왜? 약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적어도 1개가 흰색인 사건인데 근데 우리는 그놈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1에서 확률을 뺄 겁니다. 적어도 1개가 흰색인 마스크라는 사건의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은 모두 검은색 마스크인 경우겠죠. 즉 검은색 마스크 9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여사건이 되겠죠. 3, 3은 9, 2, 4, 8.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해당 사건의 여사건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의 확률 PA는
1에서 14 곱하기 1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될 거고 4, 7에 28이죠. 14 곱하기 2도 28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1에서 13분의 3을 뺐기 때문에 13분의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26번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1개, 2가 적힌 공이 1개. 잘못 말했습니다. 1이 적힌 흰 공이 1개, 2가 적힌 흰 공이 1개, 1이 적힌 검은 공이 1개, 2가 적힌 검은 공이 3개, 총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모든 수를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하자. P, A 합 B를 물었고요. 역시 전형적인 확률 문제,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결국 몇 개의 공이 들어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나요?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겠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려고 봤는데 A라는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꺼낸 3개의 공 중에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얘기했으니까 A의 경우의 수는 흰 공은 3개 중 하나가 나오는 거고 검은 공은 3개 중 2개가 나오는 거죠.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1이 적힌 검은 공이 1개, 2가 적힌 검은 공이 3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검은 공은 4개 중 2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흰 공은 2개 중 하나가 나오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A의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이 되려면 2가 나와야겠죠. 2는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2가 존재하죠. 따라서 4개의 2 중 3개의 2가 나오는 4가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교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죠. 어떻게 해요? 1개의 흰 공, 2가 적힌 흰 공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1개의 2가 적힌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2개의 2가 적힌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 A에 해당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인 사건에도 해당하고 2가 나왔으니까 2가 적힌 공이 3개 나오는 사건에도 해당하죠. 그러려면 2가 적힌 흰 공은 1개밖에 없으니까 1개 중에 1개가 나오고 2가 적힌 검은 공은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 2개가 나오는 3이 A교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따라서 P의 A 합 B는 PA, 아까 20분의 12죠. 20분의 12 더하기 PB 20분의 4가 됩니다. 마이너스 PA 교비 20분의 3이겠죠. 20분의 16에서 3을 뺐으니까 13이 정답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분포 n의 n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통계적 추정 문제죠. 통계적 표본을 꺼내는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 문제가 존재하고 통계적 추정 문제가 존재합니다. 통계적 추정 문제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통계적 추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27번 문제. 통계적 추정 문제는 우리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둘째,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셋째, 신뢰도에 의한 K값이 얼마인지입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고 16개를 임의로 추출했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따로 주어져 있지 않죠. 그냥 시그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몰라요. 표본의 크기는 16개래요. 그리고 95% 신뢰 구간에 의한 K값은 요 밑에 쓰여 있죠. 0.95. K는 1.96이 되겠네요. 따라서 C값은 K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인데 요게 4니까 4로 약분되죠. 0.4416 4936 따라서 C값은 0.49 시그마예요. 자, 그때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 구간은 755.9와 746.1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신뢰 구간의 755.9에서 746.1을 빼면 얼마죠? 8, 9죠. 9.8이겠네요. 저 9.8이 바로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죠. 9.8이 얼마예요? 2C죠. 아까 요게 4.9였으니까 2배를 하면은 0.98C가 되고, 시그마입니다. 말했어요. 2C는 맞고, 여기가 0.98 시그마가 되죠. 0.49 시그마의 2배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시그마는 10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샴푸 중에서 N개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다시 표본을 추출했죠. N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는 M에 대한 이번에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A와 B 사이일 때 B-A가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물었네요. 이번엔 자 봅시다. 동일한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크기도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K는 알아요. K는 2.58이죠. 99% 신뢰 구간에 대한 2.58입니다. 요때 나오는 C값을 C2라고 합시다. C2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구했죠. 여기 10입니다. 시그마는.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A와 B 사이라고 한다 그랬고 B-A 요거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EC2겠죠. EC2면 25.8에 루트 N분의 25.8 곱하기 2죠. 곱하기 2가 6 이하가 된대요. 2로 약분하면 3이고요. 루트 N은 25.8을 3으로 나눈 3, 8에 24, 3, 6, 18 이렇게 되겠죠. 계산 어렵지 않죠? 이때 요 놈을 제곱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뒤로 계산은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요. 자, 계속 가봅시다. 28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과 a 사이랍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정규 분포 말고요. 이산 확률 분포나 연속 확률 분포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개념은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게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의 총합,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가 정의된 이 영역 전체의 넓이가 1이 돼야겠죠. 밑변의 길이가 a이고요. 높이가 c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C를 2로 나눈 것인데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AC는 2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차이가 4분의 1이래요. 이거 뭔지 모르겠으면 이 값을 알파, 이 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1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린 뭘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죠? 알파 플러스 베타 왜 1이죠?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2알파가 4분의 5니까 알파는 8분의 5가 되겠네요. 즉, 요 왼쪽의 넓이가 8분의 5, 오른쪽의 넓이가 8분의 3이겠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5대 3으로 분할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체 밑변의 길이가 A니까 요 길이가 8분의 5A, 요 길이가 8분의 3A가 되겠죠. 그랬을 때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저 삼각형을 여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8분의 5A예요. 여기는 A고요. 여기는 C인데 아까 AC가 2라 그랬으니까 A분의 2라고 쓸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8분의 5A분의 A분의 2의 X가 될 것이고 정리하면은 Y 퀄 뭐가 됩니까? Y 퀄 5A제곱분의 16X가 될 겁니다.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왼쪽의 넓이가 오른쪽의 넓이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5는 분명히 8분의 5A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루트 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Y는 5A제곱분의 16 루트 5가 되겠죠. 그때 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확률은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루트 5. 높이는 얘죠. Y좌표요. 5A제곱분의 16 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그 확률이 2분의 1이랍니다.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면 우변은 1이 될 것이고요. 여기 루트 5, 루트 5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A제곱이 1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양수죠. 따라서 A는 4. A가 4면 C는 2분의 1이고요. A가 4면 B는 2분의 5인가요?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질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었고 3 더하기 4니까 정답은 7,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4점짜리가 이렇게 나와주면 땡큐죠. 29번과 30번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못 풀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솔직히 쉽지 않았죠. 앞면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여있다. 뭐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이 뒷면에는 다 0이 적혀 있답니다.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를 한번 뒤집어 그 자리에 놓는다.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뭐죠 이거? 조건방률이죠.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은 하고 물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예요?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확률, 이 분모 전체 사건의 확률이 될 거예요. 짝수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에요?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사건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얘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현재 여기에는 짝수가 3개, 홀수도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카드를 한번 뒤집으면 그놈은 0이 될 거예요. 0은 기본적으로 합 기준으로는 짝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죠. 그랬을 때 한번 뒤집으면 짝수가 될 거고 다시 뒤집으면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결국 현재 홀수 3개, 짝수 3개니까 홀수가 3개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뒤집어서 홀수를 몇 개로 만들어야 됩니까? 홀수를 1개로, 미안합니다. 홀수를 2개로 만들거나 홀수를 0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맞나요? 홀수를 2개로 만들거나 0개. 그거 말고는 없죠. 홀수를 2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홀수를 2개로 만들려면 홀수가 하나만 뒤집어지면 돼요. 홀수를 0개로 만들려면 홀수가 3개가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즉 홀수가 한 번만 나오거나 홀수가 3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1, 1 나왔으면은 홀수가 3번 뒤집어졌잖아. 근데 1 나오면 1이 첫 번째 카드가 뒤집어져서 0이 될 거고 다시 1이 나오면 얘가 다시 뒤집어서 1이 될 거고 다시 1이 나오면 얘가 다시 뒤집어져서 0이 될 거고 그래도 홀수가 하나인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한 번 나오거나 홀수가 3번 나오면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홀수가 한 번만 나오려면 3번의 시행 중 한 번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홀수가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짝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홀수가 한 번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홀수가 3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의 시행 중 3번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모두 홀수가 나와야겠죠. 이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전체 사건이 될 거예요. 이제 1에는 이 한 번 나왔고 합이 짝수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1에는 이 한 번 나왔고 합이 짝수가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상황에서 1에는 이 한 번 나온 경우, 즉 홀수가 한 번 나왔는데 1에는 이 한 번 나온 경우와 여기에 AND로 표현을 할게요. 홀수가 3번 나왔는데 1에는 이 한 번 나온 경우로 생각할 수 있고요. 홀수가 한 번 나왔는데 1의 눈이 한 번 나오려면 3번의 시행 중 1의 눈이 한 번만 나와야 돼요. 1의 눈은 어떻게 돼요? 6분의 1이죠. 1의 눈이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1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1의 눈이 안 나와? 아니야. 홀수가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번은 전부 다 짝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짝수가 나와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홀수가 3번 나왔는데 1의 눈이 한 번 나오려면 3번 중 한 번만 1의 눈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단 어떻게 돼요?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한 번 나왔어. 그럼 나머지 2번은 뭐야? 1이 아닌 홀수의 눈이죠. 즉 3 또는 5가 나와야겠죠? 얼마예요? 6분의 2의 확률로 2번 1의 눈이 안 나오는 홀수, 1의 눈이 아닌 홀수가 나와야겠죠. 요 두 값이 여기 쓰여지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공간이 좁으니까 밑에 다시 쓸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3이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얘가 1이니까 8분의 1입니다. 요거 여기서 계산을 할까요? 3 하나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입니다. 여기도 3을 하나 약분하면 요거 3분의 1이죠. 다시 쓸게요, 이거.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이죠. 이렇게 약분하면 18분의 1이 됩니다. 여기는 8분의 1 플러스 18분의 1이 되겠네요.
분모 둘이 더하면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분자는 그냥 8분의 1 플러스 18분의 1이라고 쓸게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이죠. 4, 9, 36분의 4 더하기 9는 13. 정답은 49가 되나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식을 보시면 요 둘의 확률의 합이 1이 아니에요, 지금. 즉 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독립식의 확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30번 문항 봅시다. 집합 x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30번 문항으로 나왔네요.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를 조금 복잡하게 내서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단어는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률이 어려운 이유는 경우의 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확률은 경우의 수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통계가 제일 쉬워요. 자, 어찌됐든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이래요.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 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x보다 작아야 돼요. 즉 무슨 소리야? 1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써야 돼요. 2는 2보다 작거나 같은, 3은 3보다, 4는 4보다, 5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써야 됩니다. x가 6과 10 사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fx가 x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6은 6보다, 7은 7보다, 8은 8보다, 9는 9보다, 10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써야 돼요. 그럼 이미 결론이 나뇌가 있죠. 1은 1을 쏠 수밖에 없고요. 10은 10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5와 6을 경계로 해서 5는 5보다 작은 수들은 본인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써야 되고 6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은 본인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써야 돼요. 근데 요 조건 바가 여기서는 가장 핵심 힌트죠. F6이 F5 플러스 6이래요. 즉 F5가 1이면 F6은 6을 더한 7, 2면 8, 3이면 9, 4면 10을 써야 돼요. 케이스가 4가지로 나눠지겠구나. 저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 2와 8을 쏘는 상황과 3과 9를 쏘는 상황이 동일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과 7, 4와 10을 쏘는 상황이 역시 동일한 케이스. 왜? 기본적으로 대칭적으로 생겼고 여기 쓰여있는 조건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위에 2개를 센 다음에 2배를 하면 이 문제에 답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그 2가지 상황을 봅시다. 즉 F5와 F6이 각각 5가 1을 쐈고 6이 7을 쏜 상황을 봅시다. 5가 1을 쐈으면 조건 가 때문에 5가 1을 쐈으면 너무나 땡큐예요. 왜? 5가 1을 쏜 순간 2, 3, 4는 5가 쏜 놈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두 1을 쏠 수밖에 없어요. 즉 뭐예요? F2와 F3과 F4가 모두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F6, F7, F8, F9인데 요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5가 1을 쏜 순간 6은 7을 쏠 거고요. 그리고 7, 8, 9를 셀 때는 9부터 셀 거예요.
왜죠? 9가 누군가를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9가 쏜 애들보다 다른 애들은 작거나 같은 수를 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9가 7을 쐈을 때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9가 7을 쐈을 때, 9가 8을 쐈을 때, 9가 9를 쐈을 때 9는 10을 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헷갈리네요, 선생님도. 지금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쏘라고 했죠.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쏘라고 얘기했으니까 9는 9 아니면 10을 쏴야 돼요. 9가 9를 쐈으면 8은 8과 9밖에 쏠 수가 없어요. 왜? 9가 쏜 수보다 큰 수를 쏠 수 없기 때문이에요. 8이 8을 쐈으면 7은 7 아니면 8을 쏠 수 있고요. 8이 9를 쐈으면 7은 7, 8, 9를 쏠 수 있어요. 만약에 9가 10을 쐈으면 8은 8 또는 9 또는 10을 쏠 거예요. 8이 8을 쐈으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8이 8을 쐈으면 7은 7 아니면 8, 9를 쐈으면 7, 8, 9, 10을 쐈으면 7, 8, 9, 10을 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경우 2가지, 경우 3가지, 경우 이거 그냥 손으로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해서 더하면 14가지인가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5가 1을 쐈고 6이 7을 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본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세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세시면 돼요. 이번엔 두 번째 상황 봅시다. 뭐요? 5가 2를 쐈고 6이 8을 쏜 경우죠. 5가 2를 쐈고 6이 8을 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젠 요 벤 다이어그램은 딱히 필요 없기는 한데 일단은 상황을 간단하게 그려보죠. 5는 2를 쐈고요. 6은 8을 쐈어요. 일단 2, 3, 4부터 역시 선생님은 4부터 볼 겁니다. 5에서 가까운 수부터 볼 거예요. 4는 5가 쏜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쏴야 돼요. 따라서 4가 쏠 수 있는 관역은 2 아니면 1이에요. 4가 2를 쐈으면 3은 역시 1 아니면 2를 쏠 수 있고 3이 1을 쐈으면 2는 1을 쏠 수밖에 없고 3이 2를 쐈으면 이 2는 1 또는 2를 쏠 수 있죠. 4가 만약에 1을 쐈으면 3도 1을 쏠 수밖에 2도 1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가 쏜 수보다 3과 2는 작거나 같은 수를 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죠. 자, 동일하게 갑시다. 6이 8을 쐈어요. 따라서 9는 6이랑 상관없어요. 9는 본인보다 큰 수를 쏠 수밖에 없으니까 9는 9 아니면 10을 쏠 거예요. 9 아니면 10을 쏠 거고 9가 9를 쐈으면 8은 8 아니면 9를 쏠 수 있고요. 7은 7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이 이미 8을 쐈기 때문입니다. 6이 이미 8을 쐈기 때문에 7은 어떻게 돼야 돼요? 6이 쏜 수보다는 큰 수를 쏴야 돼요. 따라서 7은 8을 쏠 수밖에 없고 8 아니면 9를 쏠 수 있겠죠. 9가 10을 쐈으면은 8은 8 아니면 9 아니면 10을 쏠 거고 똑같이 8, 8, 9, 8, 9, 10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보니까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9, 36 요 두 케이스의 합이 50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상황이 같죠. 따라서 50의 2배를 한 10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 대한 해설이고요. 미적분에 대한 해설은 동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바로 올릴 겁니다. 그것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